여러분, T3 채널 오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진짜 재밌어요. 소셜미디어 버튼 하나가 미국 최고 기업 법원 판사를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링크드인에서 좋아요 한 번 잘못 눌렀다가 판사직에서 손을 떼야 했다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배경을 알면 알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우선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부터 알아야 해요. 캐슬린 맥코믹. 이 이름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델라웨어 형평법원, 영어로는 Delaware Court of Chancel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원이 미국에서 기업 소송을 담당하는 사실상 최고 법원이에요. S&P 500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에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기업 분쟁이 터지면 거의 다 이 법원으로 옵니다. 맥코믹은 그 법원의 수석법관, 즉 챈셀러 자리에 있었어요. 미국 기업 법조계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죠. 그리고 이분이 일론 머스크와는 엄청난 악연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22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해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선언했다가 갑자기 그거 없던 일로 해요 하고 발을 빼려고 했잖아요. 근데 트위터 측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소송을 걸었죠. 그 소송이 바로 맥코믹 판사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맥코믹 판사는 초고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머스크한테 계약 이행하세요 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갔고 결국 머스크는 재판까지 가기 전에 인수를 완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법원 안팎에서는 머스크가 법원 압박에 굴복한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머스크 본인도 그게 많이 불쾌했을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 또 한 판 붙었어요. 이번엔 테슬라 건이었는데요. 머스크의 테슬라 CEO 보수 패키지가 문제였습니다. 금액이 얼마냐고요? 560억 달러예요. 원화로 하면 대략 7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이 보수를 승인했는데 맥코믹 판사는 이 승인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어요. 이사회가 너무 CEO 친화적으로 운영됐고 보수 결정 과정이 제대로 된 독립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560억 달러짜리 보수 패키지를 무효화해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델라웨어 대법원이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이 판결을 뒤집고 보수를 복원시켜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맥코믹 판사에 대한 머스크의 감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 보수를 없애버리려 했던 판사잖아요. 머스크는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델라웨어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기업들한테 델라웨어에서 법인 등록 빼고 다른 주로 옮기세요 라고 촉구하기도 했어요. 델라웨어 법원이 혁신적인 기업인들에게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게 그 논리였죠. 자, 이제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머스크 측 법률팀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맥코믹 판사의 링크드인 계정에서 특정 게시물에 서포트 반응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링크드인에는 좋아요 외에도 다양한 반응 버튼이 있는데 그중에 서포트가 있거든요. 그 게시물 내용이 뭐였냐면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 했던 발언들을 비꼬며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코믹 판사가 머스크를 비웃는 게시물에 지지합니다 버튼을 눌렀다는 거잖아요. 머스크 법률팀은 이걸 즉각 법적 무기로 사용했어요. 판사님이 편향돼 있으니 사건에서 빠지세요 라는 기피 신청을 낸 거죠. 맥코믹 판사는 당연히 반박했습니다. 법원 공식 메모를 통해서 저 그 게시물 지지하지 않아요. 그 버튼을 누른 적이 없거나 혹시 눌렀다면 실수로 누른 거예요. 저는 피고 측에 실제 편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기피 신청은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고도했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맥코믹 판사는 편향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결국 사건에서 물러났습니다. 왜요? 본인이 직접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사건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사회적 관심이 너무 거세져서 자신이 계속 재판을 맡는 게 사법행정에 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판사가 나는 편향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자리를 내준 건데 이건 법적 기준 때문이에요. 델라웨어 법은 판사가 실제로 편향이 있어야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중립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길 만한 근거가 있어도 물러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실제 편향과 편향처럼 보이는 외관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맥코믹 판사는 본인이 결백하더라도 그 상황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맥코믹 판사가 빠지면서 이번 주주 소송들은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다른 판사 3명에게 넘어갔어요. 이 소송들은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진이 과도한 임원 보수와 느슨한 지배구조를 통해 주주들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디트로이트 연금기금이 제기한 소송은 테슬라 이사회 멤버들에게 지급된 막대한 주식 보상을 문제 삼고 있어요.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과도한 보상을 챙겼다는
있다는 주장이죠. 여기에 2022년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도 소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법조계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소셜미디어가 판사에게도 얼마나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예요. 링크드인 버튼 하나가, 그것도 본인은 누르지도 않았을 수 있는 버튼 하나가 미국 최고 기업법원 수석법관을 재판 밖으로 밀어낸 겁니다. 사법부 인사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겠죠. 둘째는 델라웨어 법원을 둘러싼 긴장감이에요. 머스크는 이번 결정을 상징적 승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신에게 2번이나 불리한 판결을 내렸거나 내리려 했던 판사를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머스크가 계속 주장해온 델라웨어 법원이 혁신적 경영인들에게 적대적이라는 논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죠. 셋째는 사법 독립성과 외관, 공정성 사이의 균형이에요. 맥코믹 판사는 실제 편향이 없다고 확신했지만 시스템은 그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공정한 재판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 공정한 것만큼 중요하다는 원칙이죠. 이게 법치주의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 압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났습니다. 링크드인 서포트 버튼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에 공직자나 사법부 인사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머스크 대 델라웨어 법원의 갈등은 판사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송은 계속되고 델라웨어가 미국 기업 소송의 중심지로 계속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될 겁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T3에서 또 만나요.